분말도 있고 CO2도 그러니까 있고. 이게 뭐냐면 제1 인산 암모늄 분말 소화기라고 그래요. 확인해 보십시오.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이고 야당을 떠나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정시성과 정기성을 확보 못하는 게 결국은 이게 선박 안전 운행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상 보면 2, 3초 사이에 바로 연기가 나면서 바로 불이 붙습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면서 선장이 판단하게 한다. 최종 단계까지 잘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입니다. 네,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좀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한강 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당이고 야당을 떠나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시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너무 상황을 낙관적으로 경영상 부분에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저희도 보기에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 안전 지적했는데 안전 문제도 별 문제가 안 된다. 기존에 나갔던 모든 선박, 배터리 선박에 비해서 가장 안전한 선박이다 라는 낙관적 전망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강변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점검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가 답변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선 씨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 달간 짧게요. 이런 것들은 짧게 하십시오. 네. 그래서 무탑승 운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강버스에도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먼저 좀 화재 대응에 대해서 좀 미리 안전 문제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국정자원 관련 화재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원인은 거기에 사용된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육상에서 과거에 화성의 아리셀의 셀 공장에서 사고 나서 많은 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실제 배터리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정말 순식간에 화재가 번져서 위험한데, 특히 선상 화재는 그렇게 육상보다 훨씬 더 위험할 거로 보입니다. 2025년 2월 시운항 전에 구성한 민간합동 TF에서 배터리 폭발 화재 비상 대응 절차 필요라는 지적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네. 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때 답변을 했는데요. 내용 보시면,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비상 대응 절차에 추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관 설비 점검 시기 맞춰 테스트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이번에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상 대응 절차서에 추가도 안 돼 있고요. 가스 배출 시스템 점검 후속 즉시 내역도 전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위험한 게 뭐냐면, PPT 보시면 아실 텐데, 한강버스 배터리실에 자동 분사 소화기가 10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소화기는 뭔 소화기입니까? 분말도 있고 CO2도 그러니까 있고. 이게 뭐냐면 제1 인산 암모늄 분말 소화기라고 그래요. 보통 화재 현장에서 쓰는 우리 건물에는 다 비치되는 소화기인데, 이 소화기로 배터리 화재는 진화가 안 됩니다. CO2도 같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자료를 있는데요. 확인해 보십시오.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치도 보시죠. 이게 보면 초고입니다. 두 번째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거기에 보시면 그렇게 용도를 그런 일반 화재 진압의 배터리다. 그리고 자동 분사가 되게 되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요. 또 우려사항을 말씀도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이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모듈별로 장착된 소화 패치가 먼저 작동하고, 그게 실패하면 선장이 판단해서 펌프를 작동시켜 함체를 침수시킨다 표현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배터리 열폭주는 초 단위로 진행돼서 5초 만에 30,000도가 넘어갑니다. 이게 선장의 그런 직자적 판단으로 이게 함체를 침수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예, 단계적으로 지금 기능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과 이것은 실제 이게 선장에게 그 상황의 판단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 저는 굉장히 불가능할 겁니다. 아, 그게 마지막 다른 하자가 아니고 예, 마지막 특히 단계입니다. 예. 배터리 열 폭주 현상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초단 2초, 3초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영상 보면 2, 3초 사이에 바로 연기가 나면서 바로 불이 붙습니다. 이 상을 판단하면서 선장이 판단하게 한다. 최종 단계까지 잘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좀 황당했던 건데 서울시가 배터리 화재 대책이라고 제출한 자료에 뭐가 있냐면 모듈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상방향으로 폭발을 유도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배터리실 위가 어떤 곳입니까? 배터리실, 배터리룸 위에 선실입니다. 선실이죠. 예. 네네. 승객들이 있는 공간이죠. 아, 셀과 셀 간에 옆으로 퍼졌을 때가 네, 더 위험하기 어쨌든 때문에 그 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진짜. 위로 예. 폭발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폭발이 위로 점점 올라간다는 개념이잖아요. 저는 상방향으로 폭발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검토해 보려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어쨌든 아까 시장님은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냐고 여쭤봤더니 대중교통의 기능도 있고 유람선의 기능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럼 대중교통의 핵심 요건은 어찌됐든 간에 정기성과 정시성을 지키는 게 기본인데 여기에 이게 정기성과 정시성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거 유람선 기능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 여러분 뭐 시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도 우리 서울 시민들이 그 반응했던 이런 그 글도 보셨을 텐데 오늘은 출근하여서 한번 여유롭게 한번 타봐야겠다 이런 글도 많이 올라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대중교통으로서 기능하기는 어려울 거다. 특히 제가 그 김명민 정무부 시장님 방송 나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것은 대중교통보다는 뭐 유람선 기능이 더 큰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관련 지적이 이게 결국은 정시성과 정기성을 확보 못하는 게 결국은 이게 선박 안전 운행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현재 배가 운행하는데 그 수심이 지금 데이터가 100% 확보되어 있지 않죠. 아니, 항로에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